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 속 화학 제품에 대한 공포가 생겨났는데요. 최근 유해 성분 물티슈에 살충제 달걀, 독성 생리대까지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줄지어 발생하면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녹색 소비자 연대 이주홍 사무총장과 함께 소비자들의 불신 해소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녹색 소비자 연대 이주홍입니다. 예, 자 프라이팬, 또 세정제, 물티슈, 생리대까지 뭐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이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그 화학 제품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쓰는 제품들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 걸까요? 네, 생활화학 제품이란 이 화학 물질 노출로 인체 환경 우려가 있는 일상생활 제품들을 말하는데요. 예. 우리 소비자가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치약이라든가 이 샴푸, 이 세제 등에서 생활화학 제품은 이 유해한 세균들을 줄이기 위해서 화학 성분들을 많이 넣게 됨으로써 예. 이게 세균만 죽여야 되는데 이게 잔여물이 남다 보니까 이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런 화학 제품? 네, 그래서 이제 칫솔에는 크리클로산이라는 그런 게 있고요. 예. 뭐 작년에 뭐 그 치약에서 그 뭐 벤조피렌 같은 게 나왔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예, 뭐 그리고 맞아요. 파라벤 치약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가장 대표적인 게 가습기 살균제에서 예. 이 CMIT라든가 MIT 같은 그런 성분들이 나오는데 이 소비자분들은 이런 CMIT랑 MIT 같은 것을 얘기를 드려도 예. 이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CMIT나 MIT 같은 경우가 뭐냐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 이 살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100% 이게 융해가 안 되거나 잔여물이 남게 되면 네. 이게 이 폐를 섬유화 아하. 이게 간단하게 만든다고 만든다거나 그러죠. 예. 뭐 그런 성분들로 남아 있는 그런 제품인데 예, 예. 이게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고 이 소비자에게 흡입이 된다거나 이 먹게 됐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치약, 뭐 생리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자주 쓰는 것들에서 자꾸만 화학 물질이 나오니까 정말 불안해요. 이걸 안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이렇게 자꾸만 화학 물질,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정부가 우선은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좀 미흡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일본법을 많이 따라한 대륙법계의 나라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판례법이라고 해서 예. 그 집단 소송 제도라든가 그 과징금, 징벌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한 이제 과징금 제도를 두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독일법과 이 미국법의 중간적인 역할을 대고 있어서 기업들이 이거를 잘못해서 관리를 할지라도 이 과징금이 너무 적거나 했을 경우에 소비자 그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싼 원료를 화학 성분을 쓰더라도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게 격발됐을 때 과징금을 내는 한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나타났을 때 손해배상 액수와 그 미국에서 발생됐을 게를 한번 상상해 보면 그 한 커피 전문점에서 뜨겁다라는 고지를 안 해서 미국에서 한 할머니가 한 80억 정도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뜨겁다고 하면 커피하고 치료비 예. 한 10,000원, 20,000원 돌려주고 마는 그런 정도에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학 제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든가 독일과 같은 아니면 미국과 같이 사후 관리 체계로서 소비자들이 법을 통해서 그거에 따른 징벌적인 기업이 과징금 제도를 갖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데 예.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재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후 관리 차원에서 이 징벌적으로 보상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기업들에게 좀 솜방망이가 아니라 그렇죠. 철방망이를 대야 네, 되는데 재발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네, 네.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친환경 인증 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번에도 친환경 달걀, 친환경 요가 매트 이렇게 인증되어 있는 제품들에서도 유해 물질이 나왔단 말이죠. 맞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네, 친환경 마크뿐만 아니라 그 인증 마크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 소비자들이 많이 보시는데 햇섭, 음, 그다음에 예. 무항생제, 예. 뭐 동물 인증, 이제 어허. 마크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친환경이라는 마크는 실제로는 이게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환경적으로 얼마나 CO2를 뭐 했는지 그리고 자연에 얼마나 동화돼서 제품을 만들어지를 하는데 앵커님께서는 무항생제 제품이다 하면 예. 그 제품이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무항생제 마크를 보면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은 그렇죠. 제품. 그렇게 생각이 들 믿을 거예요. 그렇죠. 만하고, 예. 저희 와이프도 예. 무항생제라는 그걸 사는 이유가 조금 비싸더라도 맞아요. 예. 햇섭이라는 그런 마크가 들어있는 제품을 사는 이유가 항생제도 안 썼으니까 우리 아이에게 좀 더 좋은 걸 먹이고 싶다는 건데 예. 무항생제는 도축하기 15일 전에만 항생제를 안 주면 무항생제 마크를 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태어났을 때부터 쭉 항생제를 쓰다가 도축 네. 15일 전에만 항생제를 안 쓰면 그렇죠. 그렇게 받을 네. 수 있는. 그럼 근데- 항생제 검사했을 때 그 항생제 잔여물이 안 남아 있나요? 그거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안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 지금 법적인 기준으로서는 15일 전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얘가 태어나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과정에서 항생제가 사용이 안 됐구나 도축이 될 때까지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네. 이런 인증 마크에 대해서 이 소비자들에 대한 그 저희가 인식을 조사했을 때 좀 못 믿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은 것들이 좀 이런 잘못된 인증 마크들을 좀 기업들이 좀 과대 허위 광고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관리 감독을 허술히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햇섭이라는 제품을 좀 보면 아 정말로 내가 정부가 만들어 인증해 준 거니까 예. 믿을 수 있어 하고 먹어야 되는데 예. 이 마크 가격만 올려놓고 아하. 이 별반 차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친환경 인증 마크라든가 이 인증 마크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가 이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하루빨리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앵커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노케미족이라는 네. 얘기가 많은데 노케미 쪽 네. 화학 네, 제품을 네. 전혀 쓰지 않는. NO하고 예. 뭐 케미컬이라는 거를 안 쓰겠다라고 해서 뭐 손세정제도 직접 만들어 맞아요. 쓰시고 예. 뭐 샴푸 대신 샴푸 대신 창포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분들이 되게 천연 재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예. 실질적으로 그런 판매량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식초라든가 베이킹 소다, 구연산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모든 것들을 소비자들이 그런 천연 재료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 원시시대로 돌아가서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는 것들이 이 소비자분들이 그런 부분이 좀 못 믿었고 네. 이 자녀 이 세제라든가 자녀 세탁물에 대한 문제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소비자분들이 일단은 최대한 천연재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예. 좀 그 인터넷 보면 나오니까 그런 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손세정제 같은 것도 사용하지 마시고 물과 비누를 사용해서 옛날 방식으로 좀 돌아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세상이 편해지다 보니까 모든 게 이 손세정제도 눌러서 그냥 사용하고 뭐 방향제 뭐 그런 것도 다 사용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환기를 자주 시킨다거나 또는 그 손으로 비누로 찢는 그런 방법들을 예전에 쓰던 그런 어르신들의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조금 더 이 소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산물도 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잔여 농약이라든가 예. 달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우리가 닭을 키워서 계란을 낳는 거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SA라는 그 공동체 지원 농업이라는 것이 지금 예. 있는데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직접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직거래로 받아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서 받는 그런 과정들도 있는데 그게 좋은 장점은 뭐냐면 생산되는 과정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거고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준은 소비자 협동조합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조합원들의 이 까다로운 기준을 맞춘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천연 재료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유통 경로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천연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화학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그렇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거를 안전하게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소비를 하려면
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 방법이 있을까요? 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솔직히.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만들었습니다. 예. 네, 환경부에서 생활환경안전정보 시스템, 간단하게 말해서 초록누리라고 네. 검색을 해보시면 네. 초록 누리요. 초록누리라는 그런 어플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품이 얼마만큼의 화학 물질을 썼는지, 그리고 18가지 종류의 그 유해 우려 제품에 대한 성분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플들을 확인하셔서 좀 사용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가검사 번호라는 게 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구매하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 유해 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 표시, 기준에 대한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 자가 검사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제품 표기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제품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소비자들이 생활화학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화학 제품 사용에 대해서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